안녕하세요. 2부의 첫 순서를 맡은 스위즐랩스의 이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스케이스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 스위즐랩스는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수많은 댓글, 리뷰들을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전달을 해드리는 텍스트 분석,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시거나 TV를 켜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매체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AI가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AI라는 이 개념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이해를 수반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점차 흘러가는 큰 조류 속에서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름 위에 떠있는 어려운 AI라는 이 개념을 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실생활로 비즈니스의 현업으로 끌어내려와서 고객들에게 와닿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스위즐랩스는 2년 동안 이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고 오늘 짧게나마 이 자리에서 그 경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스위즐랩스가 풀고자 했던 문제는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유저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업들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담당자로서 보다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읽어내야 하는 유저들의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 너무나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흩어져 있죠.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것들을 모두 읽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고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성과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제 한 앱 개발사가 앱이나 게임을 개발해서 론칭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 이 전 과정을 유저들이 빙 둘러싸서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느끼는 바를 다양한 플랫폼의 앱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대화 속에서 그 생각들이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앱 개발사들의 담당자들이 과연 이 모든 데이터들을 센싱할 수 있느냐인데요. 실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매뉴얼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각각 플랫폼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해당 컨텐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달린 댓글들을 리뉴얼해서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사이트화 하는 거죠.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작은 데이터를 보는데도 굉장히 큰 비효율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비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AI라는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이 엔진을 살펴보시면 한번 각각의 플랫폼에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저희 엔진이 가지고 있는 크롤러가 각각의 타겟하고 있는 데이터 소스에서 필요한 텍스트나 수치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 담당자에게 노티를 줘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 스위즐랩스의 유저 반응 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원하는 텍스트, 수치들을 긁어올 수 있는 일종의 수집기라고 볼 수 있는 멀티크롤러가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렇게 수집된 도큐멘트들, 댓글, 리뷰들이 어떤 이슈에 관한 것인지,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분류기를 포함하고 또 그렇게 분류된 내용들 중에서 담당자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관심 키워드나 리스크 키워드가 다발적으로 나타날 경우 바로 노티를 줄 수 있는 문자나
뭐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슬랙 같은 툴을 통해서 바로 알림을 주고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능까지를 제공하는 노티파이어 기능,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파트는 애널리틱스입니다. 저희 스위즐래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드래곤아이즈라는 엔진에 더해서 IBM 왓슨 그리고 SK CNC가 준비하고 있는 이 에이브릴이라는 이 외부 API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자사 브랜드 또는 경쟁사 브랜드 또는 시장의 트렌드, 유저들의 동향에 대해서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액션까지 취하셔라 라는 플랜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 환경 속에서 IBM 왓슨과 SK CNC의 에이브릴 같은 든든한 인공지능 플랫폼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개발해야 되는 일부분을 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함으로써 그 분석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분석 결과물들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축되고 있는 이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딥다이브 컨설팅인데요. 이는 고객사들이 원하는 풀고 싶은 문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데이터 소스를 어디를 가져갈지,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할지, 어떻게 리포팅을 할지를 완전히 맞춤화해서 진행하는 컨설팅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센스 솔루션 형태인데요. 이는 그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기개발해 놓은 모듈들을 알라카르테 형식으로 다르게 맞춰 붙여서 그 고객사에게 필요한 서비스화, 솔루션화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형태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직접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사스화, 서비스화한 곳에 유저들이 들어와서 월 정액제로 활용하는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저희들의 솔루션은 고객 입장에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Voice of the Customer라고 하죠.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칭찬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리스크를 관리해내는 분야에 첫 번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지의 시장, 미지의 유저들의 행태가 궁금하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마케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인사이트를 활용하고 싶다. 그런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센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운영 전략들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는 분야, 이렇게 세 가지에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살아있는 실질적인 얘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상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고객이자 가장 재미있었던 고객 중에 하나였던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한 킹 게임사입니다. 이 킹은 영국 회사고요. 한국 지사에 5명의 마케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5명 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백만 명이 유저가 남기는 그 모든 댓글을, 리뷰들을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하기를 13만 건의 앱 리뷰를 주면서 이걸 좀 분석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헝그리 앱이라는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만 건의 글과 댓글을 가져오고 3천 건의 게임 관련된 블로그 글을 가져와서 다 분석을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5종 게임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석해서 좀 알려줘라 라는 게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의 긴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초기화 에러에 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캔디 크러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00탄까지 깨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로그인을 딱 했는데 1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엄청 열받죠. 그렇게 해서 앱스토어에 들어와서 별점 하나 주고, 한국 사람들 엄청 또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엄청 또 이렇게 불만들을 남기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반복된 걸 저희가 보고는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로 이제 1차 리포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그 담당자 중에 한 분이 그 문제를 파악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영국 본사에 얘기를 해봤는데 영국 본사 개발팀에서는 한글 리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뿐더러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영어랑 한글 리뷰를 비교 분석해서 한국에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한글 리뷰들, 요 색깔로 칠해진 부분들이 부정 댓글들이거든요. 부정 리뷰들. 전체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유저들이 더 부정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고, 그 중에 25% 정도가 초기화 리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를 영어권 리뷰와 비교를 해서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드렸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그 에러가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게 둬서 해결이 되었고, 한국 유저들이 얼마나 디맨딩한 유저인지를 이제는 그 영국 본사도 알게 돼서 테스트베드로서 이제 한국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포크에잇이라는 아웃도어 전문 MCN 기업과 같이 진행한 협업 사례인데요. 포크에잇에서 얼마 전에 진행한 그 컨퍼런스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 비디오 2종에 대한 그 댓글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는 Make It Count라는 미국의 케이시라는 유명한 블로거가 나이키에서 퓨얼 밴드 마케팅 용도로 몇 천만 원의 돈을 받고 만든 이제 영상이고요. 그 돈을 굉장히 쿨하게 그냥 뭔가 멋있는 영상을 찍기보다는 그걸 딱 차고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찍어서 그냥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좋은 쿼트를 달면서 이렇게 만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알려진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30 결혼 대신 야반도주라는 한국 여자 두 분이 30살에 회사를 때려치고 2년 동안 전 세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린 여행에 미치다라는 플랫폼상에 올라와 있는 페북 영상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먼저 메이키 카운트를 보시면은 2,500만 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담당자로서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2,500만 뷰가 나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죠. 하지만 저희도 사실 이거를 성공 케이스로 분석하려고 봤었거든요. 근데 정성적으로 댓글들을 봤더니 이 보시면 굉장히 빨갛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money라는 되게 큰 핵심 키워드가 부정적으로 존재하죠. 이유인즉슨 이 몇천만 원의 돈을 이 사람이 그냥 굉장히 쿨하게 썼다고 생각하지만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우리는 이 돈 없어서 못 가는데 너는 너무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댓글을 낳게 됐고 결국 가장 중요한 나이키라는 브랜드 그리고 세계 여행, 케이시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거의 50에서 60% 정도의 네거티비티, 부정성을 띠게 될 정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반면에 30 결혼 대신 야반도주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와 톤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는 아, 나도 꿈꿔왔던 것인데 라고 하면서 훨씬 낮은 부정성을 보였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들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의미의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굉장히 상반되는 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봤던 건 여러분들이 유튜브 컨텐츠를 생각해 보시면 먹방이나 뷰티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대리만족하는 컨텐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웃도어, 여행, 레저 관련돼서는 너무 대리만족만을 할 수 있게 멋진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브랜드와 협업을 하게 되면 그런 톤 앤 매너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린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딩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이커스와 협업한 사례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페북 그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815콜라와 함께 진행한 코카콜라, 펩시콜라, 815콜라를 여러 사람이 나와서 비교 분석하는, 비교해서 시음하는 이제 그 영상인데요. 거기에 나온 키워드들과 그 키워드들의 수치 데이터, 저희 지표 데이터, 그리고 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오리지널 커멘트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드린 스크린샷인데요. 보시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 보면 어떤 영상인지 바로 알 수 있을 뿐더러 바로 요 아래 보면 탄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탄산이 815콜라가 가장 세다라는 815콜라에서 밀고 싶어하는 그 키워드가 그대로 등장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알려드릴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프로듀스 101,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그 시음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저들이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도 좋지만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결국에는 그게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을 PPL로서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메이커스에 이제 같이 그 PPL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같이 진행해 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한 사례고요.
세 번째는 NH캐피탈과 함께 그 다이렉트 상품 마케팅 관련해서 유저 동향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생각해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매매 상사에서 어떤 차를 사게 되면 거기서 상품을 이렇게 추천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영업이 진행되던 시장에서 이제 점차 온라인 다이렉트 상품화 되어가는 이제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NH캐피탈도 이제 마케팅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 온라인에서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희에게 이제 맡겨서 과연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검색하고 중고차를 검색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굴러간당이라는 그 클리앙의 소모임, 그리고 뽐뿌의 자동차 포럼, 그리고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의 게시판들을 저희가 200만 건 정도의 글을 긁어서 분석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6, 7가지 정도의 큰 인사이트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남초 사이트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에 관한 글들임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커멘트들을 보면은 나는 이 차가 사고 싶은데 와이프는 싫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을 토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연관 키워드들을 보면 좋아, 싫어, 결정, 패밀리, 장고장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서 가정 내에서 차를 살 때도 이제는 여성들의 입김이 세지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오는 거죠. 마케팅을 지금까지는 이자율 14.3% 이렇게 배너 광고만 때리고 있었던 시장인데 그렇게 하니까 CTR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이슈들을 활용해서 와이프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사은품을 같이 걸어서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부 동반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이런 방식의 새로운 마케팅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전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엄슬이라는 미주리에 있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학교와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 케이스였고요. 저희가 대학교 평가 사이트, 그 다음에 레딧이라는 미국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통해서 API를 긁어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잡 어퍼튜니티, 그 직장을 찾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 네임 밸류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파악하게 됐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실제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과 함께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 대학교에서 저희랑 동시에 전통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리서치 기업에도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사가 이제 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설문조사는 얼마든지 나의 생각과 디테일한 부분을 페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귀찮을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긁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은 실제 살아있는 얘네들이 누구 눈치 안 보고 직접 친구들과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한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객의 반응을 들은 바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후크바이럴이라는 비디오 마케팅 전문 기업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자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고객사들에게 제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에이전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들 경쟁사들에 비해서 보다 정성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정량화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라이센스 솔루션 형태로 저희가 개발해놓은 모듈들 중에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서 후클랩스라는 이 회사의 이제 레이블을 새로 달아서 서비스화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케이스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사람이 다 힘들여 일일이 읽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기계가 대신 읽어주고 그것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로 제공해주는 그 효과들을 다 얻으신 거고요. 결국 이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봐야 하는 그 모니터링 비용의 50%에서 80%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은 기업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빠르게 고객들의 그런 반응에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고, 또 미처 몰랐던 숨어있던 인사이트들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저희 고객들이 그런 가치를 얻었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단기적으로 저희 스위즐랩스는
사람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뽑는 그 부분에 자동화 영역을 점차 더 넓혀가는 솔루션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을 보다 넓혀가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올해부터 본격화될 한글 이 AI, API의 활용 범위를 넓혀서 보다 더 신뢰도 높은 한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구름 위에 존재하는 굉장히 손에 잡힐 듯 말 듯하는 AI, 인공지능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비즈니스 현업과 실생활에 내려와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줄 수 있는 저희가 부르기는 비즈니스 센트릭 인텔리전스, BI로서 저희 스위즐랩스의 기술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